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등교육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원상현입니다. 네, 일단 아직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이고 또 이제 지원하시는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영중이라든지 뭐 아니면 영프라든지 중어과라든지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중어 관련해서 이제 뭐 영중이나 아니면 중국어과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지금 외대에서 중거 마쳤고 지금 석사 마무리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김과혜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플랫폼에서 중국어 부문에서 수강생 1타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과천외고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한 7, 8년간 전국의 외고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외고에서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초임교사 선생님이나 부장교사 선생님들의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원어민과 한국인 선생님의 문제 스타일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또 학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고에서 쓰는 교과서인데, 이제 보통 외고에서 쓰는 교과서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학교에서 추가 외부 지문이라든지 외부 교재를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위에 있는 교재들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1학년 분들도 요즘은 수능 특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원래 수능 특강은 이제 고3용으로 나온 교재인데, 보통 1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을 많이 쓰시고, 또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사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주는 프린트를 이제 봤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수능 특강이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 저나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이 말을 해주면 알지만,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혼자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작게 그룹으로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정보량에서 좀 제한이 되고, 네, 근데 이 경우 안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특 문제를 많이 활용하신다.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 보통 그렇고 2학년 올라가시게 되면서 수능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학생분들이 혼자 보시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정리해서 주는 식으로 외국어 학습이 좀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외고 전공어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전공어 참고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도 없고 인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많이 어려움을 표하십니다. 이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 몇 년 살았다, 아니면 해당 언어권에서 몇 년 살았다 해도 사실 이게 한국에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 유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부모님들께서 외고 합격하면은 처음에 등록하시는 게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학원 많이 등록을 하세요. 이제 지역에 있는, 또는 학습지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데, 지금 저한테 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다 그런 데를 다녀보다가 온 친구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 문법 잘 모르는 것처럼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발음 면에서 좀 어느 정도 나을 수 있겠지만, 어법이라든지 이런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입시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진짜 중국어는 잘하시는데, 이제 외고 내신용으로 수업을 하시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중국어는 중국인 선생님한테, 일본은 일본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꼭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들 보시기 편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취득하는 HSK 난이도가 3급, 4급, 5급, 6급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외고 1학년 기준으로 한 3급 정도, 2학년은 4급, 그 다음에 3학년은 5급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고, 이제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HSK를 딸 경우에 이제 생기부에 적어주는 인증제 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 학생들도 이번에 1학년 친구들 3급 다 따서 또 기재했고, 이제 2학년 때도 4급 따서 또 기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선배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 1학년 이렇게 또 차후에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두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이번 겨울 특강에 대한 커리도 HSK 3급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외고 내신에 대한 어법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가미해서 자격증 플러스 외고 내신 같이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천외고라든지 과천외고나 뭐 다른 외고들 마찬가지로 중국어나 일본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그 과에서 나오는 시험 유형이 이렇게 4가지 정도 됩니다. 어휘에 대한 내용, 독해에 대한 내용, 어법에 대한 내용,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상 학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단어 부분하고 저 위에 어법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단어는 사실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이게 그 이제 엉덩이 싸움을 하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계속 단어 외워라 하는데도 이제 계속 외우지만서도 계속 또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이런 부분이고, 사실 어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강사 선생님들이 중국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데 어법 대비를 잘 못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머님들도 뭐 보듬이라든지 다른 학원들 찾아보셨을 텐데 어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업을 해준다든지 또는 상위권 외고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경기도에서 손에 꼽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경기도에서 몇 개 꼽는 선생님들 말고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 절대평가로 넘어가는 입시 시장에서는 더 몰리는 선생님들한테 몰릴 것 같아요. 이제 전에는 이렇게 좀 그룹, 저렇게 좀 그룹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 하위권이 올라오고 이 여기가 두터워지기 때문에 더 어법이라든지 중국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려면 좀 그 학원이나 선생님을 보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좀 체크해주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뭐 과외도 지켜보시겠지만 그 과외 선생님들도 이제 저 예전에 조교 뽑았을 때도 이제 막 그 전문 과외 하시거나 이런 선생님들 했는데 외고 어법 문제 풀리면 사실 다 맞지 못합니다. 이게 틀려요. 본인이 맞아도 왜 맞는지 모르고 틀려도 왜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정도면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이런 식으로 풀면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일단 외고를 합격하신다면 이 전공어에 대한 부분도 좀 마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신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학습 내용에 대한 부분들, 이제 외고 내신이 사실 어려운 이유는 수능처럼 찍어낼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의 매주 단위의 필기 또는 매주 단위의 수업 내용에 따라서 수업 준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기 오셔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외고 서울권 외고나 이런 데는 애들이 녹음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준비하고 이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다라는 게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야 이거 안 중요하겠지, 안 나온대. 이거는 학생들의 시선으로 본 거고 강사가 봤을 때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심한 경우는 진짜 녹음까지도 해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막으려고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내신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어법에 대한 부분을 사실 또 강조하는 이유는 솔직히 저는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집에서나 스터디 카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학원 와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학원 와서 돈 내고 듣는 거는 저는 좀 사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왔고 또 내가 대비받고 싶으면 그거에 맞는 부분을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학교나 아니면 좀 혼자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어법에 대한 내용이나 어휘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학원에서는 중점적으로 마킹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른 학원이나 과외에서는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듬에서 제가 수업을 사실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한 11월 이맘때쯤에 어머님들 뵀던 것 같아요, 학생분들하고. 근데 그때 사실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명으로 시작해서 그 1학기 때 3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송인호 선생님도 1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 과천외고 중국어과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과반 이상이 다 재학생이었어요. 1등부터. 그만큼 좀 아이들이 첫 시험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1등 100점 나오고 이제 3등급까지 한 과반 이상이 제 학생들로 채워지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막 애들 막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하고 막 이런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로 나와야지 사실 이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1년을 아이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 36기 여러분들도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학원에서 제가 못해줄 부분은 없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계속 맡으면서 계속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직전 보충 때만 해주던 다른 학원이나 뭐 과외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른 학원들은 보통 직전 보충할 때 모의고사를 좀 풀어봐요. 예상 모의고사 몇 개 만들어서 한두 세트.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좀 더 초격차를 벌리자라고 해서 매주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매주 시험하고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매주 시험을 봐서 내가 틀리는 유형이 어떤 건지, 내가 단어로 어떤 걸 틀리는지를 계속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도 하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성적이 올랐던, 많이 오른 친구는 거의 30점까지도 올랐거든요.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도 매주 실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내년에도 이어서 이제 36기 친구들도 매주 모의고사 보면서, 물론 윈터 때는 기초적인 부분을 좀 쌓아야 되지만 이제 학기가 개강이 되면 매주 모의고사 보면서 좀 실전 감각을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다, 뭐 모르고 있다, 이제 본인들이 공부했다는 내용은 들지만 사실상 저는 그걸 뭐 안타깝지만 믿진 않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틀려야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해됐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도 더블 체크 계속 하고 이제 어머님들께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말씀드려요. 이번에 전체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학생은 이 정도 점수 받았다. 아이들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저희가 오래 갈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고 내신 내년에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또 외고에 대한 그 호감도는 좀 올라가고 좀 경쟁력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공어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어머님들이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과외나 학원이나 뭐 원어민 선생님이냐 한국인 선생님이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외고 내신은 결국 시험 중국어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고 혹시 추가 상담 원하시거나 하면 학원 통해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